여러분, 혹시 가려움증 때문에 내 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어딘가 막연한 통증,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 그리고 반복되는 가려움처럼 말이죠. 대부분은 이런 가려움을 단순히 건조한 피부나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치부하고 맙니다. 하지만 가려움이 발생하는 정확한 부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강한 가려움은 우리 몸이 보내는 빨간 경고등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4가지 주요 부위의 가려움이 어떤 건강 이상을 알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나 옛날 속설이 아니라 노화 전문가들과 의사들의 임상적 관찰을 바탕으로 한 사실입니다. 각 부위는 혈액순환, 장기기능, 신경계 상태, 영양 결핍 등 특정 건강지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잠시 여러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 공동체를 더 따뜻하게, 더 가깝게,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넘기는 신체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종아리 아래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입니다. 건조한 피부 때문이겠지.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아무런 발진도 없이 종아리나 발목이 자주 가렵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만성 가려움과 혈액순환 장애, 특히 말초동맥 질환, PAD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혈액이 다리의 작은 혈관까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며 때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렵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80대 초반의 김영수와 박정호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발과 다리 건강을 꾸준히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박정호 씨는 점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특히 저녁이나 오래 앉아있은 후에 다리 위쪽까지 올라오는 가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건조함이라 생각하며 보습제를 바르지만 별 효과는 없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은 이 가려움이야말로 그의 다리에 더 이상 충분한 혈액이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유일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과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 전체가 조용히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소화는 더뎌지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하고 에너지는 줄어들며 집중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이 더욱 교묘한 이유는 가려움 자체에 눈에 띄는 붉은기나 뾰루지 발진이 없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밤이 되면 가려움이 심해지고 잠들기 어려워지며 그로 인해 다음 날의 피로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처럼 만성적인 가려움이 노인의 기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가려움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침묵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로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 신호인 것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간과 신장의 기능 상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음주를 자제하며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이 두 기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여러 가지 있다면 꼭 의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 다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등이 계속 가렵다면 단순히 섬유 자극이나 건조한 피부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몸이 지금 무언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영상에 이 부분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기에 저희는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노년층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두피나 목 뒷부분의 반복적인 가려움입니다. 대부분은 두피가 건조해서 그래, 샴푸가 안 맞는 것 같아,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라고 쉽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이런 불평함 뒤에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신체 반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의 경우 이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 더 깊은 곳의 상태, 특히 스트레스 염증 반응, 그리고 신경계 변화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피와 목 부위는 신경 말단이 유난히 밀집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몸이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압박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었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도 말이죠. 예를 들어 60대 후반의 박재훈과 이성민이라는 두 남성이 있습니다. 박재훈 씨는 평온한 은퇴 생활을 즐깁니다. 정원 가꾸기를 하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며 저녁에는 조용히 명상을 합니다.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여유를 잃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이성민 씨는 은퇴 후에도 직장 생활의 여운을 쉽게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집안에만 머무는 날이 많으며 자신도 모르게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져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성민 씨는 자꾸 머리를 긁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밤에만 그러더니 이제는 낮에도 습관처럼 긁습니다. 비듬도 없고 여드름도 없고 겉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샴푸를 바꿔보고 베개 커버도 새로 사봤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성민 씨가 모르는 사실은 이 가려움이 그의 신경계가 보내는 천천히 가자는 요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금방 넘겼을 일도 이제는 몸이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 결과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며 면역 체계까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스트레스는 종종 몸의 신호로 나타나며 특히 두피나 목덜미처럼 예민한 부위가 이런 내면의 불균형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감정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만성 가려움은 신경병증 신경계 이상이나 심지어 초기 인지 저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려움 하나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일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간단하고 부드러운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깊은 호흡을 몇 분간 해보기, 아침 햇살 속에서 천천히 산책하기,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보기, 잠들기 전 짧은 일기 한 줄 써보기. 미셸의 경우도 아주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뉴스 시청을 끄고 아침 일찍 15분 산책을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 형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가려움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내면에서 뭔가가 편안해지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도 두피나 목 부위에 특별한 이유 없는 가려움을 느끼고 피부 질환은 아닌 것 같다면 자신에게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내 감정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 몸은 단지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작은 가려움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발 나에게도 조금의 평화를 허락해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숨가쁨, 어지럼증 또는 기억력 저하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가슴이나 배 주변의 피부 가려움이 몸속의 상태를 알려주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겉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이 부위가 계속 가렵다면 그건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가슴이나 복부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건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필수 영양소의 부족을 몸이 피부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영양 섭취 자체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81세 여성인 김정자와 이명순의 사례를 볼까요? 김정자 씨는 여전히 활기차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식사도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과일 아삭한 채소 단백질이 균형 있게 담긴 접시를 스스로 차리며 양보다 질을 늘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이명순 씨는 지난 1년간 식욕을 거의 잃었습니다. 식사는 자주 거르고 간식으로 과자 몇 개나 즉석 수프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입니다. 배는 부른 것 같은데 몸은 영양을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명순 씨는 밤이면 가슴과 배, 주변이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샤워 제품을 바꾸고 보습제도 써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은 몸속에 비타민 B1D 필수 지방산, 아연, 마그네슘 등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피부가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신경계는 오작동을 일으키며 면역력은 소리 없이 약해집니다. 가슴과 복부는 신경과 혈관이 집중된 부위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렵고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부 불편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결핍은 점점 쌓여 근육 힘 에너지, 심지어 정신적 명료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더 무서운 점은 몸무게는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속은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몸이 내부에서부터 지쳐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나 가슴 부위가 자꾸 가렵다면 그저 피부 문제라고 넘기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몸이 더 나은 영양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삶은 달걀 1개,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한 토막, 베리류 과일 몇 알, 양질의 종합 비타민 보충제 하나.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몸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가려움이 느껴졌고 식사 습관도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몸은 단순히 채우는 음식이 아닌 진짜 에너지를 원합니다. 잠시 편한 것 말고 진짜 회복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은요, 배꼽 주변에 그 작은 가려움이 우리 몸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잘 먹여주어야 내가 당신을 잘 지켜줄 수 있어요. 이제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 말들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고 건강에 진심이라는 그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을 위한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잠시 한 걸음 물러서 우리가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몸의 4가지 부위에서 단순한 가려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건강 신호일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종아리와 발목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등, 중앙간이나 신장의 피로 두피와 목덜미 쌓인 정서적 스트레스 가슴과 배 영양 결핍의 외침 처음 들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가끔씩은 몸이 간질간질한 느낌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절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 가려움, 그 작은 불편함 속에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몸이 보내는 내면의 균형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징후들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고 멈추고 돌보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아주 작고 소박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번 더 걷기, 더 생기 있는 식단 만들기, 조용히 책을 읽거나 숨 고르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기. 만약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바로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변화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은 해당되는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는 알게 되셨죠.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잘 사는 것. 명확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그리고 진심 어린 기쁨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그것이 비록 가려움일지라도 귀 기울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건강을 위한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작은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말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영감과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곧 다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아끼고 잘 돌봐주세요. 감사합니다.